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는요, 이미 박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 그러니까 8일이죠. 8일 밤에 박 시장의 최측근 몇몇이 공간까지 가서 구체적으로 피소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층 사람들, 소위 알았던 것 아니냐, 한겨레 신문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겨레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내용 소개해드리죠. 그날 밤 대책회의, 미리 알았던 6층 사람들. 자, 지금 경찰에서도 말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겨레 신문 보도대로라면 그 6층 사람들, 박 시장의 최측근들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박 시장이 막걸리 만찬 후 측근 극소수만 참여한 비공식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게 오늘 한겨레 신문을 포함한 여러 조간 신문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임순영 젠더특보가 8일 고소를 박 시장에게 처음으로 보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한겨레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군요. 물론 이에 대해서 임 젠더특보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첫 보고 때만 하도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정확히 인지 안 됐고, 이후 일거가 끝난 뒤 밤에 몇몇이 공관에 직접 가서 보고를 하면서 시장님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에 시장님도 수긍을 한 부분이 있고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 오늘 한겨레 신문 이 보도 내용은 상당히 지금까지 제기했던 의혹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발자국 더 나아간 보도입니다. 박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임을 하겠다라는 의사까지 그날 밤 대책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진위 여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논란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울시의 그간의 해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9일 박 시장이 실종된 당일에 피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하루 전에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소 사실에 대해서 박 시장 측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의 지금 이 해명은 과연 어떻게 된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요, 현 비서실장 등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해당 사실을 공유해서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저런 해명이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하고요. 임 젠더특보는 계속해서 고소 사실이나 여부는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김영태 의원님, 예. 서울시의 공식 해명은 그러니까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박 시장이 실종된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언론 보고 뉴스 보고 우리 시장님이 고소됐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게 해명인데, 오늘 여러 조간 신문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너무 달라요. 이미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지금 서울시 해명 보고 다음에 이 비서실장은 몰랐을 것이다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 참 구멍가게보다도 못하게 운영했거나 아니면 운동권 서클처럼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 서클 동지들끼리만 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사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권력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국기 문란 사건이거나, 하나는 아니면 시민단체 이 종사자의 도덕 파탄 사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저게 고소를 고소한 피해자를 조사한 주체인 경찰, 예. 청와대, 서울시 셋 중에서 누군가 이 피소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면,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라고 하는 이런 권력기관이 유출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기 문란 사건이죠.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 시민단체 관계자, 지금 시민단체 관계자는 피해자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가서 상담한 한국 성폭력 상담 사무소 아니면 이 여성의 전화이거든요. 만약에 여기 관계자가 이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할 것 같으니까 미리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만약에 알려줬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예정에 이끌려서 이 자기를 찾아온 정말 저 딱하고 안타까운 피해 여성을
내팽개치고 그 운동권 논리대로 이걸 이 시민단체 최소한의 도덕성을 저버려 알려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국기 문란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시민단체 내부의 도덕 파탄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이거 뭐 사실 이런 거 하나 지금 밝히지 못한다면 정말 이게 정말 나랍니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밝혀서 이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일상을 가족과 함께 회복하고 싶다. 이 절절한 바람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고 아직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정익준 변호사님, 이 젠더 특보, 임순영 젠더 특보가 임 젠더 특보 본인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누군가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건데, 임 특보는 박 시장에 가서 시장님 불미스러운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네. 박 시장은 나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라는 거예요. 그럼 피소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게 해명의 요체인데, 여러 조거신문들에서 제기하는 건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경찰이냐, 청와대냐, 여성단체냐? 아니면 진짜 누군가냐? 이에 대해서 임 특보가 현재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간신문들은 의문을 제기했고요.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가 내가 모시는 시장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누군가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임 특보가 불미스러운 일 뭔데 그래? 라고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도 또 제기하던데, 정 변호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문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그 임순영 특보가 힘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래요. 서울시 내에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는 젠더 특보 전에 젠더 자문관이 있었는데 젠더 자문관은 5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순영 특보는 3급이고 서울시 내에서 국장이에요. 직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임순영 특보 제가 커리어를 쭉 봤더니 희망제작소 연구위원도 하셨더라고요. 예. 다시 말해서 박원순 시장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이렇게 직급도 있고 인연도 그 시장과 깊고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 힘도 있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겠느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임 특보한테 이건 시장님이 꼭 아셔야 되겠다. 근데 누구한테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비서실장이냐? 누구냐? 그런데 보니까 젠더 특보가 제일 합당한 것 같다 해가지고 임순영 특보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임순영 특보는 아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이 사건 관련해서 저는 시간 5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 첫 번째 3시, 두 번째 4시 반, 세 번째 9시, 그 다음에 9일날 2시 반, 9일날 10시. 뭐냐면 3시에 임 특보가 시장한테 보고했다는 거고요. 4시 반에는 그 고소인이 고소장을 갖다 제출한 거고, 그 다음 9시에 만찬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박 시장이 그렇게 뭐 경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시 반은 뭐냐면 4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이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 먼저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번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부르는 거지, 그 자리에서 이제 고소인 조사합시다. 이렇게 한 경우는 저도 굉장히 극히 드문 그건데, 더군다나 그 고소인 조사를 10시간이나 해서 새벽 2시 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9시까지는 별일 없었던 그 시장님이 그 다음날 10시에 정세균 총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갖다가 오늘 점심 약속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장이 제출된 것도 그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이 혹시 새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들지만, 그 10시간이라고 하는 그 고소 기간 동안에, 고소인 조사 그 기간 동안에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혹시 흘러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사실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 시장의 태도가 9시부터 그 이후에 너무 180도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경찰에서 속 시원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